존재 스페이스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플라톤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플라톤이라고 있어요. 향령과 국가에서 추방된 예술가 이런 것들을 다루었고, 오늘은 플라톤의 인식론 네 가지 개념.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죠? 오늘날에 들레즈를 읽을 때도, 아간벤을 읽을 때도, 그 다음에 지적을 읽을 때도, 오늘날의 철학자들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예도가 플라톤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데요. 오늘은 국가에 나오는 나누어진 선에 대한 비유, 거기에서 네 가지 인식을 이야기하죠, 그죠? 플라톤이. 그 다음에 동굴의 비유, 또 에르 신화의 비유, 이런 것들을 막 묶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편의 이야기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곧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 선분의 비유라 그러죠. 나누어진 선의 비유. 거기에서 네 가지 인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곳곳에서 전집 다양한 곳에서 막 나타나. 다음번에는 미학,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인식론이 정말 중요해요. 플라톤은 정말 하이데거 역시도 그 진리 개념, 그죠? 알레테이아를 플라톤에게서 다시 끌고 오죠. 그 진리를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진리 대응설을 이야기하잖아. 그 이성의 개념을 박살내 버리잖아, 그죠? 레떼의 강을 마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영혼들이 있었어. 사실 플라톤의 영혼 상기설은 메논에도 나오고요, 곳곳에서 나와. 국가에도 나오는데 이걸 이제 결합해서 이야기하면, 이데아론도 하나가 아니야. 곳곳에서 막, 티마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데아의 모형을 따서 데미우르고스가 이 세계를 창조하잖아, 그죠? 이데아론도 곳곳에서 나타나. 선의 이데아는 아랫대 개념 갖고 또 막 이야기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아니야. 플라톤한테서 아랫대야, 아랫대.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거야. 들어봤죠, 어디서? 눈의 아랫대가 뭐야? 잘 보는 거지. 귀의 아랫대는 잘 듣는 거야. 운동화의 아랫대는 잘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 용도와 목적이 들어가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전통은 어떻게 보면 이 플라톤으로부터, 그죠? 이 사유가 확실히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철학을 알 수 있어요. 들레즈도 이 그리스 고전 철학을 상당히 많이 해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혼설은 오르페우스 종교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피타고라스에게 전해져서 플라톤에게로 전수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영혼 개념이라든지 이 신플라톤 사상으로 또 가게 되고,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뭐 이런 그리스도교의 신학 쪽으로 가잖아, 교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영혼설은 또 힌두교나 불교의 어떤 윤회와도 연결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오르페우스 종교가 어떤 그 고대의 힌두교 사상과 또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 그죠? 재미있어. 그러니까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어.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진 거야. 예를 들면 좀 각색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어. 그래서 강을 건너요. 이것을 속죄하려고 그러면 강을 건너요. 그 강이 렛대의 강이에요. 이게 망각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있을 때는 이데아의 어떤 그 진리를 아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에서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망각의 강인가 하면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이미 여기에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에서는 진리를 알지만은 육신을 입지 않는 상태니까 감각적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라든지 감각적 욕망, 감각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벌을 받아서든 속죄를 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망각의 강을 건너야 돼. 이 강을 건너게 하는 어떤 신의 인도를 또 받아서 배를 타고 이 세상으로 와. 그래서 세상에 오면 육신을 입게. 그러니까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이데아의 진리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굴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태어나 보니까 재수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 있고 자유롭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벽을 보고 있어. 이게 이제 인식의 가장 낮은 단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동굴에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동굴의 중간쯤에는 벽이 하나 있고, 거기에는 또 일단의 사람들이 렛대의 강을 건너서 육신을 입고 이데아의 진리를 망각한 자들이겠죠. 이들도. 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인형극 놀이를 하고 있는. 그리고 바깥에, 동굴 바깥에는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죠? 태양이 있고 진짜 세계가 있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수 중에 한 명이 풀려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인형이 아닌 거야. 그죠? 진짜 인형이 아니라 인형의 그림자를 본 거야. 그런데 이 인형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바깥에 있는 태양이 비치는 동굴 바깥의 세계로 나가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겠지. 그죠? 그러나 동굴 안에서의 어떤 상태는 벽만 보고 있는 죄수들보다는 그 동굴의 입구에 가까이에 놓여서 인형극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식이 이데아에 가까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태어나서 벽만 보고 있었던 그 횃불에 비친
모닥불에 비친 그 인형의 그림자는 가 진짜인지 알고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에 풀려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인형과 모닥불이 있는. 그런데 이제 풀려났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돼서 입구로 딱 나오는데, 그 입구로 나오는 그 순간에는 뭐야, 어떻게 보면 눈이 부시겠죠. 그죠? 처음 이제 바깥 세상을 보는 거야, 이 죄수들이. 그래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 왜? 태양이 비치는 이 세계에는 그 동굴에만 있다가 이 눈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겠죠. 그죠?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깥 세계를 어쨌든 멀리에서 본 호기심이 강한 이 다양한 죄수들 중에 풀려난 이 죄수는 호기심이 너무 막 강한 거야.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조금 참을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 계속 호기심을 갖고, 두려움은 있지만 호기심을 갖고 계속 시도하니까 바깥 세계로 나가. 그러니까 이게 동굴에서 봤던 거는 진짜 세계가 아니야. 너무 어두운 건 거죠. 그죠? 그래서 횃불이나 이 모닥불이 피워져서 나타나는 그림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인형극 놀이를 하고 있는 인형이 어떤 반사돼서 비춰지는 어떤 벽의 그림자겠죠. 그죠? 그 인식의 단계가 에이카시아. 그 다음에 모닥불을 보고 뒤로 돌아서서 제수가 모닥불을 보고 인형을 직접 보는 단계가 피스티스의 단계. 그게 에이카시아의 단계는, 이것은 억측의 단계, 실제를 실제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바깥 세계에서 본 것도 아니고, 동굴 안에서 인형극 놀이를 하면서 횃불에 비춰진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보니까 완전한 이성으로부터는 거리가 먼 가장 낮은 단계의 감각 중에서도 감각의 어떤 경험, 그래서 억측, 편견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장가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 모닥불을 보고 인형을 직접 본, 이게 그림자구나, 이 단계가 피스티스, 이게 신앙, 믿음이란 뜻이야. 믿음의 단계. 이것은 그 벽에 비친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 뭐야, 인형의 어떤 그림자잖아. 그게 직접 인형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던 게 그림자구나. 그래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하는데, 이거는 자기 확신은 강하지만 아직 바깥에 있는 세상의 실제를 보지 못한 단계. 그래서 억측으로부터, 에이카시아로부터 벗어난 단계이긴 하지만은 뭔가 자기 신념으로만 가득 찬 그런 단계. 피스티스라 그래, 이걸. 플라톤은. 그리고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와서 시력을 이렇게 적응을 해서 어느 순간 나와서 바깥 세상을 보고, 세상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동굴에서 봤던 것들이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 인형이든 벽에 비친 인형의 그림자든 그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추론적 이성의 단계, 이걸 디아노이아라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 가설과 추론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의 단계인 거예요. 이건 아직은 수학적 가설과 추론에 의존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면 국가의 법을 만들고 이성을 갖고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추론적 이성으로서 이데아의 태양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냥 태양까지 올라가야 이 세계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됐고, 부분에서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부분을 보고, 태양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별들도 있고 밤에는 달도 있고, 이 세계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 마지막 단계가 노에시스. 이거는 추론도 하지 않고 어떤 가설도 없고 곧바로 선의 이데아의 진리를 곧바로 직관하는. 그래서 훗설이 이 용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에시스 개념 사용하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직접 이데아의 태양을 직접 보고 이 세계의 모든 이치를 부분에서 전체를 왔다 가면서 볼 수 있는 본질 직관을 통하여. 생각나죠?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온 개념. 그게 노에시스의 단계. 이성의 진리를 수학적 추론을 거치지 않고 직관을 통하여 곧바로 선의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계의 창조 질서, 이 세계의 어떤 다양한 존재자들의 구조를 단번에 볼 수 있는 그 선의 이데아.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모든 질서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유대 전통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신의 말과 같은 거야. 로고스예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거야. 그것에 의하여 이 세계가 창조된 거야. 그 이데아의 진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노에시스인 거야. 재미있죠? 벌써 다 왔어.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4가지 인식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데아의 세계, 진짜 세계죠. 그죠? 플라톤한테서.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진짜 세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단계의 노에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추론과 논증과 어떤 가설을 설정하면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 그게 이 세계의 태양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세계의 어떤 실제를 보고 자기가 동굴에 있었던 그것이 그림자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단계겠죠. 그죠? 그게 바로 디아노이아야. 추론의 단계. 이성적 추론. 이데아는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닥불을 보고 횃불을 보면서 벽만 보고 있다가, 그림자만, 환상만 보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서 이제
인형을 직접 만지면서 내가 봤던 게 동굴 안에서지만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횃불에 비치. 인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만지면서 감각적 확신을 하는 단계. 재밌죠, 여러분. 그죠? 이 단계가 이제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에이카시아의 단계는 죄수로서 병만 보고 있는 단계. 그게 어떻게 보면 레떼의 강을,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데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태어나자마자 인식의 가장 낮은 단계, 감각적 경험의 단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예술가들이 이 세계를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또 시를 짓고 할 때 그 인식적 단계가 에이카시아예요. 예도가 미학강 플라톤의 아름다움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걸 또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뭐예요? 가장 낮은 단계가 예술가들의 어떤 감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이카시아의 단계에도 긍정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죠? 플라톤한테서. 그게 인식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죄수들이 뒤로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벽만 보고 있는 거야. 횃불도 모르고 인형도 모르고 단지 그것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이게 실제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환상에 가로막혀서, 그죠? 뭔가를 제대로 못 보는, 환상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예술가의 감각도 여기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숨어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예시스의 단계로부터 그 다음에 디아노이아의 단계로, 그죠? 갔다가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자기의 확신을 통하여 전체적인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아주 자기의 의견은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뒤로 돌아서서 모닥불을 보고 인형을 만지면서 확신하는 단계, 믿음의 단계. 그래서 자기 의견은 갖고 있는. 그러나 추론적 이성이나 이데아의 진리를 보는 노예시스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세계는 뭐야? 이데아의 세계죠. 동굴 안은 뭐야, 그럼? 동굴 안은 바로 현상계. 눈에 보이는 세계. 거꾸로 보면 이 세계인 거예요. 이런 거를 시뮬라크르 개념을 갖고 이제 둘레즈가 이제 해체하기 시작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각계,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계, 현상계, 복사를 한 이데아의 복사를 한 어떤 그러한 모방을 통하여 나타난 세계. 이게 현상계지.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게 동굴이야. 그래서 동굴에서 경험되는 어떤 그 인식은 피스티스와 에이카시아예요. 이 두 개는 현상계와만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이데아도 가게 되면은 인식이 달라지는데, 그게 바로 가장 높은 이데아의, 선의 이데아를 직접 볼 수 있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는 인식, 노에시스가 있고, 태양은 못 보지만은 동굴 안과 진짜 이 동굴 바깥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이성적 추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 디아노이아가 있다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이야기하면 노에시스가 있어. 이건 누스야. 직관적 이성으로 곧바로 보는 거야. 추론을 하지 않는 거야. 직접적 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설의 본질 직관도 이 플라톤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에이도스 나오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직접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디아노이아는 직접이 아니야. 추론을 통해서,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보는 거야. 이 두 개가 바로 이데아의 세계에 어쨌든 이성의 눈으로 보는 거죠, 두 개가. 그런데 감각적 경험, 직접 만지면서 확신하는 단계, 피스티스의 단계가 있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견도 없어. 왜?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그림자가 닿지 않은 거야. 그냥 벽에 보이는.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죄수요, 손과 발이 묶여져서 뒤로 돌아보지 못한 자들의 인식인 거예요. 이게 에이카시아예요. 이 에이카시아가 바로 예술가들이 인식하는 억측의 단계라고. 예술가들은 환장 이 견해에 대하여 반대하겠지만은 어찌되었건 플라톤은 이런 방식으로 나갔어.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통하여 인식하는 예술가적 본능의 인식, 그게 에이카시아예요. 그것도 되지만 또 다른 것도 되겠죠. 예술가에게 적용돼요, 이게. 재밌었죠, 여러분. 플라톤 이야기 강의 한 번씩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한테는 플라톤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방식으로 네 가지 인식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데아의 세계와 이 세계를 나누는 이원론적으로 보지만은 이걸 이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이 세계를 감각적 경험으로 보는 자는 어떻게 보면 피스티스와 에이카시아로 보게 되고, 이 세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말하는 현상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계 안에서, 플라톤에서도 1차 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다양한 대화편에서. 이 세계 안에서, 그죠? 이 세계 안에서 형상을 보고 이성적 추론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데아의 세계와 연결돼요. 이 동굴 비유와 선분 비유를 통하여 4개의 인식론이 왜 나오는지 알아? 국가의 교육론을 이야기하기 위해 진정한 도덕적 인간,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됨, 이 세계의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선의 이데아, 그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원어가 뭔지 알아요? 라틴어로 에두카레, 바깥으로 끌고 나오다요, 그죠? 그게 불어도 에디카시옹, 영어로 에듀케이션.
심지어 독일어도 이게 문자적으로는 어원이 달라. 에얼찌웅이라 그래. 이것도 이끈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교육은 뭐예요? 이 인식의 가장 낮은 단계 에이카시아로부터 그 다음 피스티스를 거쳐서 그 다음 디아노이아를 거쳐 마지막 선의 이데아 노예시스까지 이끌고 가는 게 그게 바로 교육이라. 재밌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분들 가운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